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험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류층 슈퍼 리치들을 타깃으로 하는 우리가 보통 하이엔드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엔드 부동산들이 처참한 몰락을 겪고 있다. 자, 이런 뉴스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자, 서초에서 영구 한강 조망이 가능한 국내 최고 분양가의 펜트하우스. 자, 이것마저도 자금난으로 공매행에 넘어갔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건 제가 지도를 입지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잠원 한강공원이고 잠원동 55번지 여기 이제 오테르 이제 신반포, 레미안 신반포. 자, 여기 와, 뭐 정말 입지적으로 보면 짱짱하죠. 그래서 뭐 이쪽으로 뭐 그냥 한강 조망이 영구 한강 조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일단은 뭐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엄청난 분양가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200억에서 400억, 그러니까 제일 싼 게 200억이에요. 자, 그리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제일 싼 게 600억, 그 다음에 뭐 고가는 이제 800억까지 있어서, 야, 이거 뭐 집 한 채 정말 1000억 가는 거 아니야? 자, 800억. 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자, 이런 정말 하이엔드 중에 뭐 그냥 하이엔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아스턴 55라는, 자, 이 지금 뭐 아파트 뭐 펜트하우스, 자, 여기에 대해서 6월 29일 날 첫 공매가 뭐 진행된다. 자, 결국은 이런 뭐 200억짜리 뭐 800억짜리 아니 뭐 1000억이면 뭐 부르는 거야. 근데 팔려야 말이죠. 팔려야 말이죠. 최근에 자, 1015 대책 나오고 나서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지고, 사실 뭐 다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냥 뭐 하이엔드라고 해서 비켜갈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일단 또 사업자 대출, 자, 이런 것도 사실상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펜트하우스들도 이렇게 공매를 넘어가는 뭐 800억, 뭐 200억, 뭐 아무리 뭐 수백억이라고 하더라도 안 팔리면 끝이죠. 팔려야 뭐 200억도 되는 거고 팔려야 800억도 되는 거지. 그냥 뭐 분양가만 800억으로 해놨다고 해서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도 공매를 넘어가는 이런 지금. 자, 그런데 이게 매각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뭐 그 이유가 이 청담동 1번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땅이죠. 자, 청담동 1번지, 이 상징적인 이 부지. 자, 그래서 굉장히 고가에 이게 거래가 된 걸로, 막 평당 그 당시에 예전에도 뭐 5억 이상 막 이렇게 엄청난 땅값에 이제 뭐 이게 좀 팔리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이 청담동 1번지, 자, 여기도 결국은 공매로 넘어갔고, 5번이나, 와, 정말 청담동 1번지가 5번 유찰되고 6번째 공매가 이제 진행되는 이런 상황, 정말 초유의 이런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압구정 로데오역 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쭉 나오는 요 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도산대로죠. 도산대로. 여기 이제 도산공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요 땅 청담동 1번지, 그러니까 딱 이 코너에 있는 바로 이제 뭐 이것도 대단한 도산대로만 하더라도 뭐 짱짱한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이제 디아드 청담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상위 0.1% 사교 클럽을 만들겠다. 슈퍼 리치들의 모임 장소를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해서 보증금만 개인이 10억을 넣어야 되고 법인도 12억을 지금 넣어야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연회비가 와 1000만 원이야. 야, 어마어마하죠. 연회비가 1000만 원인 이런 사교 클럽을 뭐 진행을 했었는데, 자, 결국은 건축비도 못 내, 이자도 못 내. 자, 지금 또 뭐 사실 어마어마한, 그렇죠, 금리 상황이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 10억
뭐 12억, 뭐 연회비 1,000만 원 아무리 높게 정해놔도 안 팔리면 끝이죠. 사람이 안 모이면 끝인데 뭐 이제 잘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건축비도 못 주고 이자도 못 내면서 공매, 뭐 말 그대로 이제 파산이죠. 이렇게 되면. 자, 결국 이런 최상류층들을 타깃으로 하는 하이엔드 부동산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한 이유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일단 두 가지 이유죠. 1015 대책이라든지 627 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대출, 엄청난 대출 규제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최근에 대출 자체가 어렵고 자, 대출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지금 뭐 고금리 지금 뭐 주담대가 7.5% 거의 8%까지 시중은행이 8%까지 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10% 기준금리 인상 자 이런 분위기에서 하이엔드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하이엔드 부동산이들 뭐 강남의 아파트들 얘기를 할 때 야 뭐 627 규제 나왔을 때 1015 규제 나왔을 때 아니 뭐 2억을 해주든 3억을 해주든 뭔 의미가 있어. 어차피 강남이나 하이엔드 부동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현금 부자들만 있기 때문에 아니 현금 부자들이 뭐 무슨 대출 내서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막상 대출 규제가 있고 났더니 오히려 강남 불패라고 했던 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아서 강남권이 대폭락하는 자 이런 일이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 기존 펜트하우스들이 폭락하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괜히 분양받았다가 아니 뭐 200억이든 300억이든 뭐 800억이든 나중에 큰일 나겠다. 자 이렇게 지금 뭐 돼 있는 거죠. 자, 더 펜트하우스 청담 뭐 이제 펜트하우스의 뭐 시조세라고 할까요? 네. 자, 그게 더 펜트하우스 청담. 요게 이제 PH 129라고 하죠. 청담동 129번지. 그래서 PH 129. 자, 그래서 이게 190억까지 나갔습니다. 여기도 한 뭐 10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펜트하우스로 돼 있는데 1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155억까지 무려 35억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호가 같은 경우에는 저층은 135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억이 135억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거의 뭐 55억이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55억이 낮아져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뭐 중층 같은 경우에도 140억까지 190억이 140억이면 50억이 떨어진 거죠. 50억을 낮춰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자 결국은 뭐 PH129 더 펜트하우스 청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뭐 실거래가도 한 35억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호가 같은 경우에는 50억, 55억을 낮춰도 거래가 안 되는 안 팔리는 자 이렇다 보니까 새로 분양하는 뭐 펜트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겁나서 못 사죠. 더더구나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비싸잖아요. 뭐 제일 싼 게 200억이고 뭐 비싼 거는 뭐 800억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자, 더더구나 이런 펜트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도 경매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펜트하우스라는 게 보면 이 더 펜트하우스 청담인데 이게 더 펜트하우스 청담 표제부를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복층으로 돼 있는데 1층 그러니까 복층 중에 1층이 한 213, 그 한 70평 정도 되는 거죠. 7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층의 상층부 그러니까 2층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에서 여기서 복층으로 돼서 1층에 한 70평 쓰고 한 2층에 30평 쓰는 그러니까 아파트인데도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처럼도 쓰는 뭐 요런 지금 형태인데 어쨌든 이게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걸 우리가 보통 펜트하우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보존에서 바로 받았으니까 분양받은 분이에요. 그렇죠. 2020년에 이제 뭐 이게 분양을 받은 분인데 뭐 실제 분양은 2017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한 거죠. 2020년에. 그래서 이것도 뭐 신축급인 이제 펜트하우스인데 자, 이게 임의경매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의경매 내용을 봤더니 전세금이 지금 70억이에요. 70억. 야, 결국은 전세금 70억을 못 돌려줘서
자, 뭐 지금 팔리지도 않고 더더구나 뭐 또 다른 어떤 채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세금 70억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서 전세금도 사실상 뭐 또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가 전세금 70억 돌려달라. 자, 이렇게 경매를 집어넣는, 결국 더 펜트하우스 청담 같은 이 190억까지 갔던 200억까지 갔던, 자, 이런 집주인들도 세입자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내 집을 뺏기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하이엔드 부동산뿐만이 아니에요. 자, 수조 원씩이나 부르던 정말 이 물류센터들도 버블 거품이 지금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하이엔드 부동산도 지금 버블 거품이 터지고 있고, 이 물류센터들도 지금 거품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서 2025년, 자, 어마어마하게 사실 뭐 이게 이제는 뭐 전자상거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부분이 다 뭐 지금 물류센터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막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선매입 계약이라고 해서 아직 짓지도 않은 건물을 갖다가, 아, 너희들 다 지으면 이거 우리가 사줄게. 자, 선매입이죠, 이런 게. 그래서 선매입 계약을 한 이런 물류센터들, 자,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짓고 나서 살려면 벌써 팔리고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짓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찜했어.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선매입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23곳에 3조 8천억 정도나 됩니다. 이게 수도권에만 지금 이런데요. 자, 결국 신규 공급이 3배 이상 쏟아지면서 수도권의 공실률이 22.1%라는 어마어마한, 자, 이거는 뭐 10곳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비어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저온물류센터가 이때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 저온물류센터 사실 뭐 시설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41%나 공실. 와, 10개 중에 지금 4개가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고, 특히나 따로 신규 공급만 따로 떼어서 보면 지금 공실률이 무려 53%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10개 지어 놓으면 절반 정도는, 지금 절반 이상이죠. 지금 5개 이상은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막 인기 많아서 너도 나도 물류센터 짓겠다고 뭐 자산운용센터들이 막 선매입 계약하고 막 난리 쳤었는데, 이렇게까지 공실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버블이 터지고 있는 거죠. 자, 결국 경쟁적으로 선매입 계약을 했던 이 3조 8천억 중에서 1조 1천억 계약이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조 단위가 터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 니들이 사준다고 해서 내가 이거 다 지었는데, 땅 사고 뭐하고 해서 다 지었는데 이제 와서 손들면, 그렇죠, 아, 못 사겠다, 계약을 안 하고 있어, 사주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막 공실은 터지고 있지, 안 팔리지. 자, 결국 뭐 소송까지 가면서 뭐 지금 난리들이 지금 났습니다. 결국 뭐 사실 가장 빨리 터진 게 지식산업센터들이죠. 지식산업센터들이 먼저 버블이다 뭐다 해서 터지고 나서 지금 물류센터까지 완전히 지금 터졌고,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이런 하이엔드 시장이 완전히 지금 터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이전 영상에도 살펴드렸지만 최근에 서울에서도 지금 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뭐 2가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무순위 줍줍까지 가는,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넘어도 서울마저도 지금 완판이 잘 안 되고 있는, 뭐 지금 마곡 쪽에 있는 레미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까지 지금 뭐 무순위 들어가도 지금 완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뭐 경쟁률 높다라고 나와 있지만 완판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하이엔드 부동산의 또 대형 물류센터, 자, 뭐 전부 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뭐 조단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PF 문제가 금융권의 문제로 터지죠. 그래서 물론 1금융권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지금 2금융권들이죠. 왜냐하면 2금융권들은 사실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마을금고도 따지고 보면 하나 새마을금고고,
또 뭐 지금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단위농협인 거죠. 같이 묶어서 보니까 전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개별적으로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이거를 뭐 수백억씩 막 이렇게 PF 문제가 걸려 있으면 뭐 지금 새마을금고 하나가 그냥 문 닫고 파산할 수도 있고 뭐 단위농협 같은 데도 그냥 문 닫고 파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저축은행도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결국 금융당국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대출 문턱을 높여라. 자, 이렇게 지금 뭐 관련 이런 것들 다 개정을 했죠. 그래서 7배 가까이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 지금 현재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자가 자기 자본이 3%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3억이 있으면 10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0억짜리를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97억은 대출인 거죠. PF라는 이름으로 97억은 대출인 거고, 자, 그 다음에 30억 있으면 100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30억 있으면 970억을 땡길 수 있는 거죠. 970억을 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뭐 지어놓기만 하면 팔릴 때는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었죠. 자, 300억이 있으면 1조짜리를 할 수 있습니다. 1조짜리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뭐 조단위 지금 뭐 그런 엄청난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300억 있으면 뭐 조 단위까지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이거 무너지고 나면 이거 뭐 3억, 30억, 300억 뭐 이거 가지고 있는 택도 없죠, 이거. 그러면 모두 다 금융권이 이런 걸 뒤집어 쓰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은행연합회뿐만 아니라 지금 상호금융 쪽, 또 그다음에 여신금융, 뭐 캐피탈 같은 곳이죠. 캐피탈이나 카드, 뭐 이런 여신금융협회,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2027년까지 현재 3%인 자기자본 비율을 내년에는 5%까지, 그 다음에 28년에는 10%, 그 다음에 29년에는 15%, 자, 30년에는 무려 20%까지, 3%를 20%까지 거의 7배를 지금 높이는, 자, 이런 지금 그렇죠. 뭐 작업이 들어가서 이미 이제 이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작년 이제 12월 1일부터 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2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뭐 내부적으로는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협도 이렇게 뭐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상호금융이나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그러면 뭐 2030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빨리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자, 결국은 자기자본 비율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제 부동산 PF 문제도 굉장히 깐깐하게 보면서, 자, 그러면 조금 더 건전성이 좋아지긴 하겠죠. 자, 결국 오늘 이 최상류층들의 하이엔드 부동산이라고 하는 뭐 집 한 채에 뭐 최소가 200억, 비싼 거는 뭐 800억까지 가는, 자,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 하이엔드 아파트들도 처참한 몰락, 공매로 넘어가고 공매 넘어갔는데 5번 유찰됐는데도 못 찾고 지금 뭐 6번 진행된다 그러고, 뭐 물류센터들도 뭐 수조 원들이 뭐 들어갔다가 뭐 막 경쟁적으로 했다가 뭐 그렇죠. 결국은 가서 그냥 양손 드는 뭐 이런 일들. 자, 이런 것들이 집값 폭락의 서막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먼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 먼저 빠지는 거죠. 거품이 먼저 빠지고 이렇게 되면 또 결국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이 부분을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부동산 내버려 두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자, 그래서 지금 뭐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런 하이엔드나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먼저 거품이 터지기 시작해서 결국 이게 집값 폭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뭐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또 뭐 이거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번거롭고 성가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는 뭐 이런 것들 제가 매일 확인할 때마다 제가 참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것이 늘 크게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